교수님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아, 이거 비밀인데. 좀 40, 50대 남자 그러면 한 130mg/dL 미만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은 104 정도 됩니다. 저도 변동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한 90 정도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정상 수준인 114까지 떨어졌고, 저는 지금 한 80 정도 되는데요. 저희도 매 해마다 검사를 하는데 약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름 건강하고 잘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더니 120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신 교수님을 다 뵈면 딱 체중이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안 계신데 수치가 두 자리로 가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세 자리시더라고요. 네, 그게 나이와 관련이 있고요. 또 신장내과 의사들도 가끔 회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험인자가 없기 때문에 뭐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지만 주의를 하면서 관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 생활 습관은 되돌아보니까 회식이 많았구나. 코로나 이전에 회식이 많았구나.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아빠 배가 나오고 있어요. 체중 관리하세요. 라고 잔소리하는 순간 보면서 이게 내 몸의 변화가 내 혈액 검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사실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를 잘 타지 않습니다. 전방 계단 오르내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헬스클럽 가기도 힘들고 주변에 누구 만나기도 힘든데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자. 예를 들면 그 중에 가장 좋은 운동이 계단 오르는 운동인 것 같아요. 무릎만 건강하다면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세요. 올라갈 때는 계단 오르내리기를 꼭 하자.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렇게 보면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88.6kg, 이때도 95kg에서 살을 좀 뺐을 때인데요. 총 콜레스테롤도 200이 넘어가고 저밀도 콜레스테롤도 130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위험도로 따지면 담배는 피지 않고 나이도 45세 이상이 아니고 다른 과거력이 없기 때문에 160이 넘어가면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제 나이가 지금 만으로 41살인데 41살인 이 친구한테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더라고요. 저 자신에게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당연히 제가 무슨 심근경색이 있거나 이런 거를 하면 그런 거 상관없이 먹어야겠지만 일단 1년 동안 술을 안 먹었습니다. 탄산음료 정말 FM처럼 이렇게 또 의사도 저 모범생 막 이럴 수 있는데 탄산음료 안 먹었고 그 다음에 뭐 외부 음식 안 먹었고요. 피자, 치킨 이런 거 안 먹었고 당이 들어있는 거는 이 합성 당이 들어있는 거는 먹지 않았습니다. 빵도 안 먹고 밀가루 음식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 1년을 다른 환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일단 안 먹고 식이 조절을 하겠습니다. 8월 2일 날 이때는 이제 제 몸무게가 67kg였습니다. 이때 보면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정상 수준인 114까지 떨어졌고 총 콜레스테롤도 아까 앞에서 232였는데 188로 떨어졌고요. 시기가 되게 중요한 거. 시기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요. 운동은 일주일에 6번씩 꾸준히 지금 한 80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고 있습니다. 한 5년 전 정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가서 그때부터 약을 먹을 기준이 됐기 때문에 약을 먹고 있고요. very high 리스크 그룹은 아니기 때문에 70 이하로 낮출 정도는 아니고 한 80 정도로 그냥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물 요법 외에도 LDL 콜레스테롤 낮출 수 있는 뭔가 교수님만의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라틴 음악과 접목된 그런 줌바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운동 효과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1시간에 이제 상당히 고강도 그 피트니스이기 때문에 1시간에 한 500에서 1000칼로리 정도 이제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좀 강도가 있는 운동인데, 우리가 이제 음악에 맞춰서 이제 약간의 댄스가 결합된 그런 운동이라서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요가도 조금 하고 있는데, 요가의 경우는 우리가 그냥 좀 정적이고 그런 별로 운동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요가의 여러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들은 이제 그 하체나 이제 근력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하체 근육을 많이 씀으로써 정맥 순환 같은 걸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순환기내과 의사로서 적절한 운동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두 가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될 때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도 이런 줌바 같은 것도 추천할 수 있는 운동인가요? 예를 들어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한테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고지혈증만 있는 정도 환자면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스텐트 시술을 받은 심근경색 환자나 이제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위험도를 따져보는 것들이 있는데, 주요 혈관에 70% 이상 협착이 있다든지, 아니면 좌심실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환자에서는 시술을 받고 환자가 증상이 없어지고 심장 기능이 원활하다, 그렇게 되면 대개 중간 강도 운동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강도까지가 어느 정도냐면은 테니스라든지 그런 쪽까지도 중간 강도에 해당되고요. 취미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은 다 중간 강도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환자들한테 가능하면 시술 받은 환자라도 시술 후에 한 3개월 정도부터는 이제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꿀팁이랄 건 없고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40이 넘으시면 국가에서 매년 해주시면 좋겠지만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건강검진이라도 꼭 잘 받으시고, 두 번째는 건강검진 결과지가 오면은 결과지 왔네 그러면서 휙 쓰레기통에 버리시거든요. 거기에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게 적혀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병원에 와봐라. 병원에 와봐라고 하면은 병원에 오세요. 이게 병원에 오라고 보낸 분의 25%만이 병원에 오십니다. 사건은 나머지 75%에서 벌어져요. 만약에 그 검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종합검진이라도 받으시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잘 따라주세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게 근무 시간이 심장내과 의사들은 많이 길어요. 저는 출근 아침 7시 전에 하고 집에 빨리 들어가야 밤 10시 정도인데, 그래도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밤늦게라도 달리기 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달린다고 해서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한 30-40분 정도 달리고요. 그리고 걷기라도 하시면 좋은데, 걸을 때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보통 한 30-40분 정도 걷는데, 강아지랑 천천히 걷는 거는 강아지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냥 시속 한 6km 정도 굉장히 빠르게 걷는 거거든요. 땀이 날 정도로. 그런 걸음걸이로 30-40분 정도 걷는 거를 일주일에 3-4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속 8에서 한 10km 정도로 달리기를 30-40분 정도, 일주일에 많으면 한 4번, 적어도 2번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진? 제발 검진 결과대로 따라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하면은 운동하세요. 우리 지금 유튜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유튜브 보시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산소 운동 상당히 강조하는 편인데요. 우리 환자들은 이제 주로 심혈관계 환자분이다 보고 심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스텐트 시술을 하게
받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드는 환자들이 많으세요. 이제부터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안 받던 내시경도 받고 운동도 시작하시는데 절대로 건강을 위해서 강도가 높은 운동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빠른 속도로 걷는 운동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은 땀이 나고 숨이 약간 차고 속옷이 약간 젖을 정도의 경증이죠.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운동을 적어도 주 3회 한 2회 정도, 3회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음식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구워서 먹는 것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시게 되면 드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30% 정도 단백질 섭취하면서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식이 조절 같은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